제가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 방청객께 여쭤볼게요. 혹시 이 중에 지금 내가 40을 간 넘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40. 그러면 나는 65세를 넘었다. 65세 이상. 한 3분의 1 정도 되시네요. 제가 왜 40세와 65세를 말씀드리냐면요. 40세는 이제 중년의 시작이죠. 그다음에 65세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이제 비로소 노인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러면 치매는 나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치매는 이상하게도 나이가 5살 증가할 때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85세까지 살면 47%, 두 사람 중 하나는 치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치매는 유전성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치매가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치매가 있으면 내가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약 40%좀 높아집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님 치매 걸렸으니까 난 큰일 났다. 나는 치매 걸리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좋은 생활 습관을 드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면 치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쁜 습관이 치매를 부르는가? 제가 아까 40세를 물어봤는데 중년기부터 치매는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의 고혈압, 중년기의 당뇨, 중년기의 비만 이것은 그때 확실하게 고치지 않으면 20년 혹은 25년 후에 치매나 뇌졸중에 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제 특히 중년기 여성들한테서 우울증이 많은데 이 우울증을 완전히 고치지 않으면 역시 20년 후에 치매 중에 특히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치매에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땀나게 그런 운동을 하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좀 해봐야 되겠다.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평생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나간 것과 똑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부터 서서히 머리털 빠져나가듯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저장고에 많이 채운 사람은 그만큼 나중에 치매 걸릴 위험성이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외국어를 배우면은 평생 쓰지 않던 뇌의 다른 영역을 쓰게 된단 말이죠.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를 세포를 갖고 태어나요. 누구든지. 그런데 아무 일 하나 가만히 누워 잠만 자도 하루에 약 10만 개씩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쁜 습관들, 비만, 고혈압, 운동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러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최 선생님 걱정하시는 대로 너무 많이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면 이게 하루에 10만 개씩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0만 개, 1000만 개씩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평생 동안 하루에 10만 개씩 없어져도 뇌의 100분의 1도 못 쓰고 사망을 해요. 아마 이전에 그 아틀란타 올림픽 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그 사람 최종 성화 주자였는데 손을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가는 걸 보셨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말년에 2가지 병을 갖고 있었는데요. 너무 권투할 적에 많이 맞아가지고 남을 많이 때리기도 했지만 본인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뇌가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어가지고 파킨슨 병이 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 걸려서 손을 덜덜 떨고 또 한 가지는 가족을 나중에 잘 몰라볼 정도로 치매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머리를 다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지상에 가끔 보면은 이 간이 나쁜 아버님을 위해서 군대 간 아들이 자기 간을 3분의 1을 이식했다. 이런 미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간 조직 같은 것은 3분의 1쯤 없어져도 이게 9개월 정도 되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손에 손상을 입으면 흉은 지지만 새살이 돋죠. 그렇지만 우리 뇌는 새살이 돋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치면 그걸로 끝. 대신 누구든지 똑같은 수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면 이 신경세포끼리 연결망을 형성해요. 그래서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차에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다 달려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눌러가지고 그 장소를 찾아가잖아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노래방 기계에 자막이 안 나오면 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계신 분들의 선배 그 현미 선생님은 보니까 노래 교실을 하시는데 이분은 평상시에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더라도 자막을 안 띄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연세보다 훨씬 이런 지력, 인지력이 많이 유지되어 있죠. 그건 굉장히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라는 게 백지장 차이고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내가 좋은 습관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알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만 실행이 중요한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라고 그랬죠. 한 3일 가다 너무 질려서 못 먹겠다.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뇌에 좋은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맑은 공기를 쐬면서 조깅을 하든지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걷는 것 그 자체가 발을 통해서 뇌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걷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걸으면 걸을수록 뇌혈류가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걸으면 걸을수록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BDNF라는 그런 좋은 영양인자가 있는데 그것이 많이 생겨나요. 많이 걸을수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덤으로 얻어지는 것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비타민 D. 특히 어르신들한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골다공증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비타민 D가 너무 낮으면 결핍 상태에 이르면 다른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남자, 여자 공이 비타민 D가 낮아지면 치매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햇볕을 충분히 받고 운동을 하면 비타민 D는 저절로 거저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나는 김이 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얼굴에 너무 깊게 선블럭을 한다든지 그게 모자라가지고 이상한 우주인 같은 마스크를 쓰고 가는 차라리 그게 무서우면 운동을 안 하시는 편이 낫죠.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에는 이제 추우니까 어렵지만 봄, 가을에 햇볕이 좋을 적에는 반팔 셔츠에다가 체형이 넓은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햇볕을 최대한 받고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 잠. 그러니까 잠이 왜 중요하냐? 잠의 절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단잠을 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머릿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그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햇볕을 보고 걸을 적에 그 멜라토닌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멜라토닌이 주무실 때 암흑 상태에서 이제 자극이 돼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수면 호르몬. 근데 수면 호르몬은 잠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충분히 아주 단잠을 맛있게 자면 그것 자체로 우리 뇌를 휴식할 수도 있고 뇌에 있는 노폐물을 다 씻겨나가는 그런 작용도 하게 됩니다. 자,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